네, 시각 현재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중국과 관련한 이슈들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주에는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요.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 정리하고 계십니까? 일단 11일 금융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에 무역지표,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3분기 GDP, 소비자 물가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요.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동행지표나 성행지표 모두 완만한 개선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영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, 일단 성장률에 대해서 GDP 7.5%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또 최근에 8월 경기 선행 지수와 또 9월에 이제 발표될 유동성 지표들이 좀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찌됐건 11월 8일에 있는 전당대회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는 특별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지난 2분기 7.6%보다는 둔화된 7.5%가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고, 산업 생산이나 이런 지표들이 아직 재고 조정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물가는 2%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근에 기후 호전으로 인해서 농산품 가격이 안정을 가지고 있고, 또 중추절 연휴 이후에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물가가 2%대 언더로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내수나 수출 지표들 역시 지난달 대비해서는 투자나 수출, 소비 모두 소폭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동행지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반면에 9월달 신규 대출이 6,400억 위안 이상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고, 또 M2 통화량 증가율도 지난달 대비해서 증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양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국경절 소비와 관련해서 전년보다는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? 일단 상반기에 중국 소비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국경절 연휴 시즌을 계기로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고, 실제로 전년 동기비 15% 증가를 연휴 기간 내에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크게 둔화됐습니다만, 그래도 상반기 소비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연휴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됐고, 또 11월, 12월 달 성수기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 경기는 바닥을 좀 찍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업태별로 역시 음식료나 여행 서비스 같은 일반적인 3차 산업 쪽이나 이런 쪽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앞으로 내년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이런 방향성을 좀 보면서 저희가 갈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보고 있고, 품목별로는 그 귀금속이나 의류, IT 가전, 생필품 순으로 좋았는데요. 저희가 좀 기대를 모았었던 그 부동산 관련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, 일반적인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민간업종보다는 저희가 소비가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,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중국과 관련한 이슈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